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그 김어준 그 청문회 증언 때문에 아직도 뭐 좀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은데 지금도 그 편안한 잠을 자는 세상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줬어요. 이 얘기는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속 이와 유사한 댓글이 달리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체포 대상자에 왜 양정철이 들어갔을까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놈인데 이런 이제 의견을 가지시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허지영 기자도 그 SNS에 글을 썼는데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왜 양정철이 뭔데 들어가느냐, 양정철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양정철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양정철이 무슨 대단한 인물이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보수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양정철을 지목을 해왔어요. 양정철과 김어준이 부정선거를 했다. 이런 주장을 보수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윤석열은 그걸 믿고 양정철과 김어준을 체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양정철이 무슨 대단한 인물이어가지고 뭐 암살하거나 체포를 하거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부정선거를 양정철과 김어준이 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의혹을 가질 만한 정황들이 좀 있었죠. 우리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도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 할 때 더불어시민당 만들어가지고 공청장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래서 양정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양정철이 중요한 인물이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뭐 대법관들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해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양정철과 김어준이 뭐 대단한 인물이어서 얘네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얘네들이 입증하기 위해서 양정철과 김어준을 잡아다 족치려고 한 사건이다. 그건 이제 팩트는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만사님, 동훈아, 가평이 명당짜리란다. 어서 최평 수제자 하자. 코스염은 한쪽에만 붙이고. 이제 D-1일이죠. 한동훈 백수 D-1일.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사퇴 기자회견이 될 것이 뭐 분명한 상황이고요. 뭐 국민의힘에서 뭐 대선 후보가 되기도 어려운 형국이고 가평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유튜브나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유튜브는 잘할지 모르겠네. 말하는 거 보니까. 버벅 되던데. 자, 어제의 감동을 잠시 이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뭐 많은 분들 촛불 집회에 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있고 한데 어제 드론 촬영이 좀 된 멋진 영상들이 있어서 요거 이제 먼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해찬 우리 전 대표가 이해찬 옹께서 그 촛불 집회 나가셔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이거 뭐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거 너무 재밌어서 요거는 꼭 같이 한번 봤으면 해서 요 영상 보시고요. 어제 역사를 창조했던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모습 영상 화면으로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영상이 나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몸까지 저는 오늘 끌어내는데 얼마나 힘들까 했는데 지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지발로 걸어 들어왔으니까 한번 족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박정희 독재하고도 싸웠고 전두환 독재하고도 싸웠는데 이 가짜치도 않는 놈하고 싸우려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반성은커녕 말하는 거 하며 표정하며 저렇게 못된 놈이 2년 동안 국민을 우롱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굉장히 위대한 국민이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란입니다. 내란. 원래 내란은 제가 전문이에요. 박정희 때도 내란 음모로 잡혀갔고 전두환 때도 내란 음모로 잡혀갔는데 지금 이념 때문에 아주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서민들 아주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저렇게 무도한 놈은 제가 정치 오래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싸가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의도 없고 올겨울 굉장히 저는 고생할 줄 알았습니다. 내년 봄까지 저놈을 끌어내리는데 얼마나 힘들까 했는데 지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지발로 걸어 들어왔으니까 한번 족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박정희 독재하고도 싸웠고 전두환 독재하고도 싸웠는데 이 가짜지도 않는 놈하고 싸우려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반성은커녕 말하는 거 하며 표정하며 저렇게 못된 놈이 2년 동안 국민을 우롱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굉장히 위대한 국민이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란입니다. 내란. 원래 내란은 제가 전문이에요. 박정희 때도 내란 음모로 잡혀갔고 전두환 때도 내란 음모로 잡혀갔는데 지금 이놈 때문에 아주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서민들 아주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저렇게 무도한 놈은 제가 정치 오래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싸가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의도 없고 올겨울 굉장히 저는 고생할 줄 알았습니다. 내년 봄까지 저놈을 끌어내리는데 얼마나 힘들까 했는데 지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지발로 걸어 들어왔으니까 한번 족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의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싸가지 없는 놈은 처음 봤다. 예, 내란이 전문이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예, 제가 시원하게 아주 뭐 시원하게 말씀을 잘하시죠. 예, 내란이 전문이시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무도한 놈, 예, 능력 없는 놈 잡아서 족치기만 하면 된다. 아, 그죠? 예. 재미가 없다. 재밌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런 멋진 연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해찬 대표 말씀대로 뭐 지가 걸어 들어온 거죠. 지가 걸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잡아 족치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뭐 족치고 있는 거죠. 예, 완전히 족된 상황이네요. 예. 자, 어제 이제 집회 장면들 영상 한번 보시죠. 드론으로 멋지게 촬영한 장면입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시민들이 예? 아주 뭐 감동적인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었나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 기억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시민들의 물결 뭐 전 세계에 이런 장관을 연출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나 있을까? 예. 뭐 대단합니다. 그죠? 여기도 보면 주최 측 200만 명이 모였다. 그 지난주에는 이제 100만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주최 측에서는 지금 200만 명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또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예, 요거 이제 같이 보셨고 이걸 드론 촬영한 거 괜찮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짧은 영상이 있어서 뭐 드론 촬영한 영상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짧은 영상 하나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걸 좀 같이 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 요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거는 드론 촬영 장면은 아니고요. 그 높은 이제 옥상 건물 옥상에서 펼쳐진 장면입니다. 장관이죠. 이런 와중에 막 축제처럼 마당 놀이라고 사물 놀이라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정말 감동적이고
노벨 평화상의 이제 주인공이다. 전 내년에 노벨 평화상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대사에도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봐도요. 예.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21세기 전 인류가 지향해야 될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을 창조해낸 그런 역사적 세계사적 저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난번 박근혜 탄핵에 이어서 이번에 윤석열 탄핵까지 평화적으로 독재자들을 제압하고 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이런 위대한 시민들의 모습이야말로 프랑스 대혁명 이래 공화국이 지향하는 그런 모델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이런 역사적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야죠, 노벨 평화상을. 그래서 내년에는 한강 작가 이번에는 혼자 갔는데 우리 시민들 진짜 모두 가서 200만 시민들이 모두 스웨덴으로 가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거는 뭐 확정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걸 안 주면 안 되지. 그럼 노벨상을 없애야 돼요. 또 하나 또 흐뭇한 장면이 있어서 요거 좀 미담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날 탄핵 표결을 하는 날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넥타이가 조금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넥타이가 대단히 촌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이고 중요한 날 전 세계가 지켜보는데 우원식 연두색 넥타이를 우원식 의장이 메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 디자인도 아니고 왜 이렇게 촌스러운 넥타이를 메고 나왔을까? 많은 분들이 넥타이 촌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형님 도와주세요. 우원식 연두색 타이 이 사람의 유품이었다. 요 연두색 타이죠? 요즘 이렇게 타이가 폭이 넓은 타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난 거죠. 요즘 이렇게 폭이 넓은 타이 잘 안 쓰는데 폭이 넓은 연두색 타이에다가 이 연두색도 튀는 색깔인데 여기 무슨 무늬들이 있죠? 이 무늬들 빨간 계통의 이 무늬들도 진짜 누가 봐도 1980년대 시골 장터에서 장보러 나오신 오랜만에 어르신의 이제 타이를 보는 듯한 이런 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자켓 색깔이랑도 조금 뭐 매칭이 안 되고, 뭐 우원식 의장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패션 감각이 없어서야.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자 우원식 의장이 연두색 타이를 메고 있었고 가슴에는 국회의원 배지와 함께 제수 4.3 사건을 상징하는 동백꽃 배지를 달았다고 합니다.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본회의 표결 때도 연두색 타이를 착용을 했어요. 자, 이 연두색 타이는 정치적 스승이자 민주화 운동의 한 획을 그은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유품이란다. 의장으로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당 색깔로 오해받을 수 있는 타이를 매지 않는다는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요. 우원식 의장이 페이스북에 지난 4일에 밝힌 거예요. 오랜만에 김근태 형님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 넥타이를 맬 때마다 속으로 김근태 형님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라고 부탁과 다짐을 했다. 계엄 해제 의결 소식을 듣고 형님 감사합니다를 속으로 말하며 본회의장을 나왔다. 이런 사연입니다. 참 감동적인 사연이죠. 김문태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또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민주화 운동의 원로시기도 합니다. 인재근 전 의원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선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패배를 해서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때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이제 김근태 전 의장이 뭐 민주화 운동의 경력으로 보나 민주당에서의 이제 위치로 보나 뭐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후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고, 이른바 이제 운동권 세대를 대표하는 뭐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민평년을 이끌었었죠. 예. 그래서 이제 386 정치인들을 발굴을 해서 또 여의도로 진출시킨 또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우리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는 오랫동안 아주 존경받는 정치인이셨는데, 그 고문 후유증으로 이렇게 발음이 좀 어눌했어요. 당시에 발음이 좀 어눌해서, 이게 당시 최초로 국민 경선으로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에는 좀 취약성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노풍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밀려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하신 분들은 뭐 대통령을 하셨어도 조금 더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 예,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도 뭐 존경하는 선배죠. 예, 존경하는 선배 김근식 전 의장의 타이를 메고 나와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번 체포 계엄 해제 결의안부터 그다음 탄핵 가결까지 김근태 전 의장과 함께 했다라는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예. 또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죠? 뭐 김근태 전 의장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늘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고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 먼저 검찰 수사 관련된 검찰 수사라기보다 내란 수사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찌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사형을 피하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점점 압박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 출동했던 수방사령관 윤석열이 왜 못 끌어내냐고 화를 냈다,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수방사령관이 체포가 됐죠? 검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가까우자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화를 냈다라는 증언을 했어요. 이제 내란 수계라는 게 이제 점점 뭐 여러 가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더 뭐 증언이 필요할까, 증거가 필요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런 거 한마디 한마디가 윤석열을 사형으로 이끌고 있는 거죠. 예.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선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 이 전 사령관은요, 김병주 의원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4일 0시쯤 상황을 물어서 굉장히 복잡해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 없다고 답하자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끊으셨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윤석열이 지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지금 증언이 번복된 거죠. 김용현이도 이제 저 혼자 지가 다 뒤집어 쓰고 그냥 혼자 뭡니까 극단적 선택을 해서 끝내려고 하다가 안 됐는지 이제 윤석열이 시켰다고 다 불고 있는데, 수방사령관도 진술을 번복해가지고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전 사령관 검찰 조사에서요, 나는 서울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임무 책임자인데 윤 대통령의 끌어내라는 지시가 너무 당황스러웠고 마음이 안 좋았다. 대통령 지시여서 전달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부하가 안 된다고 했고 저도 알겠다고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뭐 슬쩍 빠져나가 보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이게 참 황당하죠. 밑에 있는 부하한테 자기는 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안 좋아서 안 좋았는데 대통령 지시여서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하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알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본인은 왜 대통령한테 안 된다고 얘기를 못 합니까? 밑에 있는 부하도 항명이잖아. 수방사령관이 끌어내라고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항명이잖아요. 그 본인은 왜 대통령한테 항명을 못 해?
참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휘관을 하고 있다라는 게 참 납득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오늘 또 윤석열 사형 확정되는 새로운 증언이 또 한 가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시간만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 윤석열은 뭐 이제 뭐 어쨌건 재판을 다 진행해야 되니까 뭐 1, 2년 이상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긴 할 텐데 뭐 이 정도로 예,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고 관여를 했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사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또 아주 기쁜 소식 하나 들어와 있어요. 예,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월급 2,124만 원 못 준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 대표 발의를 했고요.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전액 감해야 한다. 국가기밀 등 직무비밀 접근 제한도. 예.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예, 해서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 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 취득,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권법 개정안에는 외교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 해당 여권은 공항 의정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 특권 등의 혜택을 제공을 했는데, 예, 이걸 더 이상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박용갑 의원,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이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가 있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탄핵된 대통령에게 월 2,0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월급을 이건 차압은 아니죠. 하여튼 지급금지를 하는 이런 대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이 이제 좀 새로워진 것 같죠? 예, 서로 너도나도 지금 박용갑 의원은 제가 이름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서로 이제 경쟁 체제에 돌입을 했어요. 예,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울 것인가? 이런 이제 경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생각하는 바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170명이 너도나도 윤석열 죽여보겠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민주당의 개혁의 속도가 저는 빨라지지 않을까를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뭐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당이 어딥니까? 오늘 저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당이 있나요? 여당이 없잖아.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지금 내란 사태까지 이렇게 빚어지면은 정상적인 집권 여당이면요 거국 내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거국 내각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국 내각으로 안 가고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야 한덕수가 그래 권한대행 해라. 뭐 이렇게 원만하게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고 있잖아.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지금은 여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1당과 2당이 있는 거지. 민주당이 국회 1당, 국민의힘이 국회 2당, 뭐 조국혁신당이 국회 3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당이 협의를 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게 맞아요, 이게. 여당이 없는 상태다. 굳이 여당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지. 과반 이상의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입법부가 이제 행정까지 어느 정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이고,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의 대표가 지금 권한이 가장 큰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예요, 지금은. 한덕수가 이재명 대표하고 국정을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국정을 협의. 그게 맞는 거야. 일당하고 협의해야지. 여당이 없으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뭐 동의 안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뭐 예산안이 통과돼요? 뭐가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
있느냐 없느냐 논란도 있지만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처지도 아니잖아. 예? 그래서 민주당 도움 없이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의 여당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죠? 대통령이다. 이대명이다. 이미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이제 그 공식적인 임명 절차만 남은 거예요. 선거라는 임명 절차만 남아있지. 아니, 지금 당장 선거하면은 이재명 말고 대통령 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 이길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오늘부로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응? 뭐 형식적으로야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겠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봐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에서,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저는 지금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국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집권을 했다 생각을 해야 된다, 민주당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주당이 밀고 나가야 될 개혁 과제를 대담하게 지금부터 밀고 나가야 돼요. 왜 그게 가능하냐? 자,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탄핵이야. 아니, 한덕수 입장에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지막 좀 인생의 말년을 좀 영광스럽게 보내고 싶은 욕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건 거부권만 행사하면 탄핵시키면 돼요, 지금. 그래? 너 탄핵이야. 그 바로 모아서 탄핵해. 그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뭐 화를 내거나 민주당을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개혁 입법을 지금 뭐 특검이니 쌍특검이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개혁 입법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지금 다 밀고 나가야 돼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긴 한데 공식적으로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러잖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막 또 개혁 입법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난장판이 되고 그러면은 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둥 어쩐다는 둥 말을 들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박쥐 그 전략으로 나가면 돼. 박쥐 전략. 그러니까 박쥐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야, 사실상에 우리가 여당 아니냐? 그러고 개혁 입법을 막 추진을 해. 그러다 좀 저항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야당인데? 이러면 된다 이거야. 우린 야당인데? 야, 그럼 니네 야당이 왜 그러냐 그러면 야, 사실상 우리가 여당 아니야? 예, 이렇게 박쥐짓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혁 입법을 확 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예? 지금 검찰에서도요, 바짝 쫄았어요, 지금. 좀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검찰은 패족, 게임 끝났다. 윤탄핵에 초상집된 검찰.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제 MBC에서 이제 그 검찰 관계자들 간부들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검찰은 이제 패족이라는 절망에 가까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윤 대통령이 총칼을 든 순간 게임은 끝난 것. 검찰을 포함해 국민 모두의 길이 험난해졌다. 다른 간부급 검사도 너무 속상하고 찹찹하다. 예. 검찰은 이제 패족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들이 잇따라 탄핵 소추됐고요. 검찰 인사권을 가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내란 관여 의혹으로 탄핵 소추. 요 증거가 오늘 나와요. 요거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소추되면서 보직이나 승진 인사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검찰 특갈비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요. 검찰청 폐지나 공소청 전환 등 검사들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률 개정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잘 알고 있네, 우리 검찰 친구들. 예? 이제 패족이에요, 이제 패족. 이거 뭐 대통령 될 때까지 미룰 필요가 없어. 지금이 찬스야. 한덕수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 거부권 행사를 못합니다. 자, 그와 관련된 검찰이 이번 내란에도 관여돼 있다라는 또 증언이 지금 나왔어요. 요 영상 한번 보시면서 검찰이 왜 패족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계엄이 발동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뿐 아니라 검찰도 서버 확보 작전에 동원하려고 했던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주요 임무는 검찰이 할 테니 지원하란 내용이 전달된 사실을 당시 현장 지휘관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계엄 발표 직후 방첩사령부가 중앙선관위원회 서버실에 투입되기 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검찰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정성우 1처장은 보안실로 직접 내려와 군사보안실장과 사이버보안실장, 과학수사실장 등을 호출해 여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처장은 선관위 서버 복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알린 뒤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며 중요한 임무는 검찰 등에 맡기고 이후에 지원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시를 받고 데이터 용량이 너무 방대해 구글이 와서 털어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계엄 작전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라며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버를 확보하게 되면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이거를 주도하게 될 거고, 이거는 검찰총장 바로 산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그걸 통한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을 이제 수사하고 구속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각종 포렌식 수사 등을 전담하는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대검찰청 산하 조직입니다. 방첩사가 이 조직을 어떻게 동원하려 했는지 검찰과 사전 조율이 있었던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앞서 검찰은 야당의 불법 계엄 개입 주장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휘관들은 내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지금 증언이 나온 거예요. 이러면은 검찰도 내란에 깊숙이 관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고요. 심우정 검찰총장도 내란범이네 이거. 이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내란범이 지금 내란죄를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둑놈이 도둑을 수사하고 있는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지금 내란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웃이죠. 검찰도 이제 싹 털리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검찰 간부도 알고 있다시피 완전히 패족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독수 체제에서 뭐 앞으로 뭐 윤석열 탄핵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검찰 개혁, 특히 지금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지금 대단히 높아요. 이거 한덕수가 감히 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담하게 검찰 개혁을 밀고 나가가지고 바로 그냥 이번 달부터 뭐 다 검찰 권한 다 뺐고 수사권 뺐고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내란에 가담한 검사들은 싸그리 옷 벗겨갖고 감옥에다 쳐넣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